사실 수학과 영어의 토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거든요. 첫 번째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. 요즘 아이들은 궁금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? 왜 이럴까? 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? 라는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진 질문을 같이 던져주시면 아이들도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? 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비롭고 경이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책에서 본 내용을 실제로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. 예를 들면 공룡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공룡 뼈 조립하는 그런 걸 해본다던가 아니면 화석을 채굴하는 그런 키트를 해본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, 밤하늘 별자리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별자리 앱을 켜고 하늘을 보면서 실제로 찾아본다던가 그것에 관련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점점 확장되게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책에서 본 내용을 책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과 연관지어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탐험해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죠. 그럼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지식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이것들을 실험해보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아이를 기다려주는 책 읽기 방법입니다.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세요. 아이가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먼저 대답을 해줘 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정답을 이야기해 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더듬더듬 천천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그 과정에서 언어 지능과 정서적인 지능이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맞는 이 반응을,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점점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꺼내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새로운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.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신이 영어를 참 못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같이 시작하게 됐다.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함께 말하고 읽어가는 걸 이제 같이 배워가면서 중학교, 고등학교가 되면 나도 프리토킹으로 할 거다. 책 원서를 읽을 거다.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여태까지 책 안 읽으셨고 또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함께 시작해보세요. 그래서 그림책부터 또는 아이가 읽는 책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독서 수준을 같이 높여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아이와 함께하는 경험이 부모님을 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 독서 습관을 길러주시려면 책 읽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책 읽기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아 라고 느끼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습니다.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. 그래서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서 지속, 반복, 예외 없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가장 빠르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9일 정도를 그렇게 지속, 반복, 예외 없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든다라고 하죠. 그래서 아이가 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부지런히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읽어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던가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아이들이 책에 몰입되고 또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수학, 영어
독서 참 해야 할 것이 많죠. 이 질문은 단순히 이 과목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무엇에 중점을 두고 키워야 하냐 이런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수학과 영어의 토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거든요. 문장집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저 단어를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맥락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가를 잘 파악해야 아이들이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는 기본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, 또 인지적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토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수학과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힘과 또는 인지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화여대 아동연구심리학에 따르면 이 소설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23%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. 이 아이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는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마음에 공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문맥을 뛰어넘어서 쓰여져 있지 않은 내재적 의미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. 그래서 정서적인 이 3가지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. 그래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어떤 기쁨, 분노,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보일 때 자기도 그 감정에 동의되면서 아, 이런 마음을 참 힘들게 느꼈겠구나를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.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는 굉장히 솔직하고 잘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잘 안 돼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감정지능이 공감 능력이 발달된 아이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고 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감정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 회복 탄력성의 향상입니다.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좌절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. 제가 아이들과 헨쇼 선생님께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이혼한 가정의 어린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아이가 아, 나도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. 나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. 이런 마음을 쓴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을 그것을 이 등장인물에 대입시켜서 이 간접 경험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이 불안 지수가 낮아집니다. 요즘 아이들은 참 불안한 게 많습니다. 이 불안하면서도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. 이 책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 같은 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불안 지수가 떨어지고 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떤 부분에 불안해하는지 사실은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럴 때 책을 읽는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감받기 때문에 이 불안 지수가 줄어들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